네, 한 주간 있었던 주간 뉴스를 한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년 이내 준신축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3년 전에 가격 폭등기와는 정반대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3년 전 이럴 때는 그 재건축이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구축도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물론 신축들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거, 그리고 당장도 공급이 안 되지만 향후에도 공급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30대 40대 초반 이 세대들이 또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를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또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러면서 이왕 사는 거 신축 가야지 라는 생각까지 겹치면서 지금 신축들이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21년과 24년의 어떤 그 비교를 해봐도 이제 준공 5년에서 뭐 10년 정도 이런 곳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1.6, 1.5. 그다음에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 이게 되게 이슈였죠. 그때는 이제 금리도 낮았고 뭐 물가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공사비나 뭐 금융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합시다, 그러면서 재건축의 시세가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재건축을 막 규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비 이슈 같은 게 막 생기니까 재건축 어차피 규제가 없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지고, 연식이 좀 신축에 가까울수록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파트가 그러면 당장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착공을 빨리빨리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전국 기준으로 1분기 아파트 착공 실적을 보면은 이제 거의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11년 이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막 상황 안 좋을 때, 이때 이제 19,800채, 가장 낮을 때가 이제 2만 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대비해서는 뭐 2배긴 하지만 평소에 보면 한 5만 채 정도 되죠. 5만 6만 정도 되는데 3만 8천 채니까 상당히 적은 수치고, 이게 전국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은 더 적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축이 좀 강세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들, 그런 데들이 좀 강세인데, 이게 서울은 지금 되게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쪽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그래도 좀 공급이 좀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편이라서 이제 서울이 좀 상승하는 게 좀 확실하게 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쪽으로 천천히 지금 온기가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33개월 만에 뭐 최대를 찍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이나 성남, 하남 같이 이제 서울의 인접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뭐 비싸긴 하지만 서울에 붙어 있으면 사실 뭐 서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부터 지금 가격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좀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은 3명 중 1명은 이 동네에 집 샀다 해가지고 어딜까요? 이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 이제 집을 많이 샀다는 건데, 그건 뭐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이제 생긴 거야. 근데 애도 이제 신생한 거죠. 그럼 신생하니까 좀 집을 좋은 데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거기다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9억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또 너무 비싼 데는 못 삽니다. 근데 이 서울은 지금 여전히 평균 가격, 중위 가격이 한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9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신축이 아닐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평수도 훨씬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 상태도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가치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신생아가 있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난 신혼 부부인데, 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같은 뭐 7억 8억을 가지고 어딜 가야 될까 고민할 때 서울에 낡은 구축을 갈까, 아니면은 경기도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 번듯한 대단지 아파트를 살까를 고민할 때 이제는 경기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은 경기도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분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는 또 한 축이기 때문에 요분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뭐 다 경기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서울도 가지만 서울 가는 분들, 그다음에 경기도 신축 가는 분들, 이렇게 나뉘면서 경기도도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대들 거래량이 좀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풍선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분들,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뭐 부산에 집 사고 뭐 안동 가서 집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가격을 막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지방 아파트의 외지인 비중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방에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은 2022년도에 가장 높았는데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17%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많고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이 별로 없는데 이게 해소가 되려면 결국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미분양을 사주면 좋겠지만 사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주택을 각오하고 지방에 미분양을 좀 사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혜택이나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 서울 수도권에서 굳이 와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럼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겠다 해서 서울 수도권을 사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을 사야겠다라고 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서울 사람들이 지방을 사줄 일은 더 적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해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월세보다 전세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3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 대출의 증가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빌라, 비아파트 쪽에서 워낙 그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이쪽이 한번 사고가 크게 나니까 비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전세 쪽으로 넘어오는, 아파트 전세로 넘어오는 것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좀 낮아지면서 전세 시장이 한번 되게 흔들흔들 했었는데 약간 이제 안정을 찾았죠. 그러면서 쭉 이제 전세를 원래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뭐 굳이 월세를 갈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쪽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지금 거의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해가지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든 뭐 예전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든 뭐든 정책 자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풀지를 못하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 힘들고 서울은 잘 되니까 이왕 사는 거 서울 사야지 하면서 지방 사람들도 계속 서울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사는 비율이 지금 최대거든요. 반대로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는 건 최저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지금 답답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말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급이 충분합니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을 좀 믿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이 서울이든 뭐 경기도권에만 봐도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체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럼 미래 앞으로는 잘 될 것이냐라는 게 좀 불안 요소인데, 그 부분도 이제 업계에서 보기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 것 같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꽉 막힌 주택 공급에 길을 뚫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 법안도 발의하고 신규 택지도 지정하겠다. 이거 어디서 좀 익숙한 내용이죠? 이제 법안도 좀 내고 이제 택지지구를 계속 조성을 하겠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택지지구를 막 만들고 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인허가 뭐 그다음에 착공, 준공까지는 사실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믿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뭔가 지금 뭐 규제가 있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공급이 안 되는 거면 뭐 공급을 어떻게 좀 늘릴 방법이라도 보일 텐데, 지금은 사실 이 공사비도 되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사업성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급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는 공급을 하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뭐 돈이 남아야지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좀 막막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 밀어붙인 정부, 하지만 건설업계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는데 지금 지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왜냐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뭐 지으려고 해도 땅이 부족하고 여기다 지어야지 뭔가 좀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반대로 지방에는 좀 땅이 많으니까 여기다 지으면 되는데 여기는 미분양이 많다. 그래서 또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데는 지을 땅이 없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데들은 지금 미분양이 많은 상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라고 해서 5월달 건설 취업자가 전월비 첫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살지만 여기는 공급할 땅이 없고, 반대로 이제 지방에다가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건설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는 소위 말하는 이제 대규모 택지를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곳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고용이 많이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뭔가 지금 미지근하기보다는 뭔가 좀 강력한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또 좀 정치적으로 서로 막 싸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한마디로 좀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총선용 착공식만 올리고 개점 휴업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GTX A가 지금 이제 연말에 이제 북부까지 개통을 하게 되는데 GTX B와 C도 착공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도 예전에 착공식 하고 뭐 조금 시간 걸리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뭔가 안 할 수는 없죠. 착공식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시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점 휴업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뭐 이제 시공사도 뭐 선정도 하고 하지만 다 문제는 돈인 거죠. 돈 때문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 계속 이렇게 좀 답답한 얘기만 해드리면 좀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이제 광복절 이전에 개통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하나 뭐 그나마 개통 직전인 상태가 있어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별내부터 해가지고 구리로 해서 이제 암사로 와서 이게 지금 잠실 판교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구성남 지나가는 그 8호선 라인이 있죠. 근데 이게 암사에서 끝나다 보니까 사실 이 8호선이 되게 애매한 그냥 지선 같은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구리랑 별내까지 이제 뚫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뚫렸어야 되는데 약간 좀 미뤄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내랑 구리 쪽에 있던 분들은 원래라면 이제 버스 타고 뭐 서울 들어가고 뭐 강남 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경의중앙선이라고 있긴 하지만 이거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애매해요. 배차 간격도 그렇고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 믿고 있긴 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8호선은 확실하게 이제 잠실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리 별내 쪽에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 이제 살기 좋아지겠죠. 물론 이것 때문에 이미 시세가 많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이거가 이제 앞으로 이제 훨씬 더, 근데 이게 이제 개통 이후에도 조금씩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게 어려운데 이 공급을 해결하기가 되게 사면초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도 공급을 못하면 3년 뒤, 4년 뒤에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물가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멈추는 거지. 그렇게 따져보면은 당분간 뭔가 신축 아파트 공급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뭔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